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시작합니다. 연휴 끝나고 과연 어떤 성격의 시장이 나타날까요?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조정 매수 기회냐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기회였던 것 네. 같죠? 지금 벌써 개장하고 떨어질 때 매수했다라는 분들도 채팅창에 나와 계시고요. 첫 번째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겠죠. 반도체부터 열어보자면 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샀어야 되나? 그때 샀으면 벌써 수익인데, 그렇죠? 근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낙폭을 다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한데 대부분 다 기회다라고 하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이사님도 네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까지 반도체를 강력하게 올렸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화면에도 삼성전자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하이닉스 차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타 이제 신택이라든지 이 시간 통해서 말씀했던 반도체 장비 쪽, 원희 IPS 이런 종목들이 위치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찜찜하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최근 시장이 너무나 강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거는 조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매수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달라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맞출지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를 좀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노파심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느긋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쨌든 서대 말씀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위치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좀 느긋하게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의견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적 나오는 거 보자라고 네네. 하셨는데 내일 삼성전자 네, 잠정 그쵸. 실적이잖아요. 그럼 내일 보고 반도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없는데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도 꺾이고 시장도 같이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실적의 저주라는 그런 얘기가 조금 이제 비꼬는 말투로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잠정 실적이 12조, 13조 나오게 된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10조에서 한 10조 3천억 정도 요 얘기는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상되는 실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약간은 실적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실적의 저주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도체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반도체를 얘기할 때 8월달 조선주를 얘기 계속 많이 하는데 지난 8월달에 조선주가 가파리가 올라간 부분하고 9월달 반도체가 가파리가 올라간 부분하고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월달에서 9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로봇으로 넘어갔듯이 지금 위치에서 또 만약에 또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장 초반에 반도체가 좀 약하니까 뭐가 강세였죠? 조선이 좀 부각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게 되면서 또 뭐가 올라오고 있죠? 2차전지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LG엔솔 실적 효과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일단 좀 느긋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네트워크 업체에 특허를 침해했다 이러면서 6,300억을 내놔라라고
그 판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삼성전자의 실적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실적 악영향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노이즈다 단순? 이게 실적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이 수익성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주말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의 노이즈가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의 특허 소송 패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6천억 배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게 조정의 핑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이런 이 이슈에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잠재적인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좀 다를까요? 삼성전자랑? 아니 똑같아요. 똑같이 네. 그냥 좀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같이 보자?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시장도 그렇고요. 시장이 어쨌든 반도체랑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만기일 전에 좀 쉬었다가 만기일 이후에 좀 가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만기일까지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 판단이 틀렸고 그러면 지금처럼 오른 게 과거 사례에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올해 삼성전자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게 과거에 있었더라고요. 언제냐면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19년도 삼성전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상반기 내내 4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6월 달 이후에 그 미국과 중국이 1차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에 투자를 하게 되고 디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2019년도 하반기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2019년 12월 10일 전후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17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갭으로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흐름을 보니까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갭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만약에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때도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고 지금도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중이고 지금은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지만은 그때는 시안 공장 투자였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이 갭 상승은 지속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처럼 기간 조정이 나올지 뭐 가격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전 개인적으로 자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보장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한미 반도체가 오늘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했다가 오늘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장중에 좀 보도가 전해졌는데 한화 세미텍에서 SK 하이닉스 쪽에 TC본도 납품 못하고 있다. 수율이 네, 안 맞아요. 잡히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또 한미 반도체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의 어떤 내러티브의 흐름을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런 물음표도 생깁니다. 네,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도 아마 좋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머니투데이를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이화선 앵커가 항상 물어봤었거든요. 아직도 한미 반도체 안 좋게 보세요라고 많이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안 좋게 봤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19만 6천 원, 그러니까 20만 원 육박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개인적으로 독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만 6천 원을 찍은 그 전후로 해서 하나세미텍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독점이라는 구조가 깨져버렸거든요. 어찌 보면은 TC본드라는 독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인데 이 독점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많이 흐르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진행을 좀 하게 되면서 해외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올해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1,559억이었거든요. 이게 2023년도 대비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2024년도 대비해 보게 되면은 이게 85%까지 성장한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계속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매출처 다변화를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SK 하이닉스였던 벤더 다변화 여기에는 리스크를 완화해 나갔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미 반도체 얘기할 때 TC본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TC본드만 장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해외 쪽에 매출적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던 부분들이 일단은 수익성을 연결시키는 요인들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수익성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낮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TC본드 관련해서 또 호재가 있는 게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원래는 HBM4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하나세미텍과 이제 공동해서 개발을 진행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된 게 제가 봤을 땐 한미 반도체 호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HBM4 같은 경우에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운영을 진행하게 되면서 홍콩의 ASMPT 이 회사를 이제 재협력을 하는 그런 추진을 방안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한미 반도체의 위상이 다시 올라갔다. 이런 것들도 아마 최근에 한미 반도체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님 생각 말씀을 잘 되짚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도 한미 반도체는 간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반도체 업종보다 종목의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는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안 좋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업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종과 달리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실 거에 대답해보자면은 반도체 업종이 만약에 쉬어가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HBM4 관련이었던 본드에서는 입지 강화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반도체 업종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보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이 반도체에 대해 굉장히 할 말이 많으셨나 봐요. 엄청 빠르게 랩을 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약간 좀 내일 실적 보고 가자. 자, 2차 전지로 넘어가면 LG엔솔이 오늘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 자체는 그렇게 회복세가 좋진 않아요. 미미합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개장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도체가 수급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조선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장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하락 업종을 보게 되면 전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개장하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조선 쪽이 아침 쪽이 강했다가 그 수급 뺏기면서 하락으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LG엔솔의 어떤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을 안 돌리는 것 같아요. 역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다 뺏기다 보니까 오늘 LG엔솔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도체가 지난 9월달 조선주가 그랬던 것처럼 순환매에 의해서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도 조선도 그 다음 순환매의 어떤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 정도는 오늘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LG엔솔이 실적도 좋고 테슬라향으로 이제 LNF도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지금 히토류라든지 리튬 종목들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 이슈까지 좀 붙은 상황입니다. 이 상승을 어떻게 보면 좀 추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드는데 이거는 거품인가요? 히토류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히토류가 아니라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추세 상승을 이뤄갈 수 있을까? 실적 플러스 이슈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바닥 잡는 것부터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바닥을 잡는 중인가요? 네네. 일단 오늘 그 LG엔솔의 실적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전기차 캐즘이 뭐 때문에 왔죠? 전기차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LG엔솔이 방향을 잡은 것들이 우주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ESS용 LFP라든지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있잖아요. ESS가 전기차 대비 매출 규모가 더 크다라면은 제가 뭐 바닥 더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ESS 쪽으로 어쨌든 그리고
LFP 쪽으로 어쨌든 매출처 다변화라든지 지금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LG엔솔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이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ESS가 전기차보다 캐파가 더 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11시 방송에도 12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300기가면은 ESS 같은 경우는 96기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 준다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ESS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우주선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더 합쳐지게 되면서 전기차보다 캐파가 더 커지게 된다면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ESS가 좀 살려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아니 살려주고 있죠. 살려주고 있지만 단지 전기차 대비해서는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에 뒤집어주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바닥을 잡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 주셨고요. 로봇 보겠습니다. 로봇 수급 정말 강한데 9월 달이면 이 테마가 끝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계속 잘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9월 달에 끝났다고 했는데 더 잘 가고 있는데 저도 항상 제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또 안 맞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굳이 따라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9월 초에 어쨌든 로봇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유롭게 언제 팔까?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로봇을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지금 자리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것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나 상한가가 안착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치인데 일정 부분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원익홀딩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이 고점 신호로 좀 작용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는 끝자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를 물론 모든 로봇주가 그런 건 아닙니다. 원익홀딩스도 그렇고 오늘 오르는 우린 PTS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적인 내용들, 섹터적인 내용들 그거를 차처하고 가격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저는 그런 판단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봇은 일단 다 끝자락이다라고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로봇이 상승하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오늘 아침에 반도체가 흔들릴 때 잠깐 수급을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 의미즉슨 주도 섹터 반도체가 좀 떨어지면 조선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즉, 쉴 때 담아도 된다. 이렇게 좀 다가가도 좋아요? 네, 일단 그 말씀에 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주를 봐야 된 이유가 이제 3분기 어떤 시즌 들어가죠?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좋은 업종 그리고 좋은 종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는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 되는 수주를 2023년에 더 많이 받았거든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더 많이 받았고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더 많이 받았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잠잠하지만은 미국의 LNG 프로젝트, 수출 프로젝트 여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면은 또 다시 LNG 운반선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최근에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쪽으로 또 이제 LNG 운반선 발주에 대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선주는 시야갈지언정 아직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왕의 기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삼성전자 대비해서 캐파가 좀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귀환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오늘 당장 들어가라 이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3분기 실적 모멘텀 부각이 되게 된다면 다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꼭 가져야 되는 섹터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에 대한 시즌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조선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